이 군집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야. 육상군집이면 육상에서 군집이 만들어지면 육상군집, 무언가 바다나 호수 이런 데서 만들어지면 수생군집입니다.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될 건 육상군집 같고요. 별표는 안 칠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육상군집은 뭘로 구분이 되느냐?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기온, 강수량,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강수량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럼 볼게요. 삼림이 있고 초원이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삼림은 숲을 림자야. 그 말은 뭐냐면 나무와 숲이 막 우거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되게 잘 자란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잘 자라려면 온도도 그렇고 강수량도 그렇고 많아야 돼, 적어야 돼? 풍부하고 많아야 잘 자라겠지. 그래서 강수량이 크고 기온이 적당한 지역, 그런 상태가 삼림입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숲이 우거지려면 나무와 풀떼기 중에 누가 우점종이어야 될까? 나무가 우점종이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점종은 뭐냐? 목본식물이 우점종입니다. 그래서 목본이라고 적어줄게요. 목본. 못 본 척하지 마시고 목본이라고 적어주세요. 농담입니다. 두 번째는 초원입니다. 그러면 삼림과 초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얘가 좀 더 생존하기 유리한 쪽이야.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무가 생존하기 좀 어렵고요. 나무가 생존하기 어렵다? 얘보단 강수량이 조금 적은 지역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무도 있지만 우점하는 애들이 풀떼기들인 거야. 그래서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나무가 듬성듬성하게 있는 그런 지역들, 그게 바로 초원입니다. 초자는 풀 초자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점종이 누구겠어? 초본이야, 목본이야? 초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본이라고 적어줄게요. 초본. 됐습니까? 쉽죠? 라스트 사막입니다. 사막은 강수량도 적고요. 매우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매우 높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생명과학에서는 툰드라도 사막의 일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됐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수생군집입니다. 수생군집은 간단해요. 민물이 흐르느냐 바닷물이 흐르느냐 그 차이야. 자, 보시면 하천, 호수, 강 이런 애들은 짠물이 아니지. 그래서 민물. 그래서 이런 민물을 여러분들 아마 중2 때, 중3 때 배웠을 겁니다. 담수. 담수. 해수가 아닌 걸 담수라고 해요. 그럼 바다군집은 뭐라고 할래요? 해수, 그치? 해수. 해수. 됐습니까? 정리가 끝나면 넘길게요. 쉽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군집의 생태분포입니다. 지울게요. 자, 수평분포와 수직분포가 있습니다. 수평분포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수평분포는 거기 동그라미 칠게요. 위도에 따른 위도 동그라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 기온과 강수량 밑줄. 이거는 뭘로 보는 거냐?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요. 북반구, 남반구 중에 보통은 북반구주를 볼 거고요. 우리가 북반구 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이나 강수량 차이로 어떤 군집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되게 쉬워. 저위도는 온도가 높아, 낮아? 높아요. 적도잖아. 고위도는 극지방이죠. 온도가 낮고요. 되세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도 온도도 높고 강수량도 많으면 열대우림이 발생합니다. 열대우림만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열대우림은 식물들이 살기 매우 좋겠지? 그지? 그러면 식물들이 동물들의 서식처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동물들도 살기 좋겠지? 그럼 종다양성 클까 작을까? 무지하게 크지. 그쵸? 그래서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알겠지? 이거보다 강수량이 적어지면 열대초원, 열대사막이 되고요. 근데 얘네들 중에 강수량이 충분하잖아? 열대우림, 낙엽수림, 침엽수림, 툰드라가 됩니다. 기온에 따른 분류야. 그래서 여기 빈칸에 내가 원하는 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강수량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어떻게 발달할까? 라고 한댔을 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열대우림부터 낙엽수림부터 그 다음에 침엽수림이 된다. 이렇게. 낙엽수림 이렇게 얘기하면 단풍 드는 애들. 그게 낙엽수림이고요. 침엽수림 이렇게 얘기하면 잎이 뾰족한 소나무 같은 애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말은 뭐냐?
열대우림과 낙엽수림 중 둘 중에선 누가 추위에 잘 적응한 놈들인 거야? 이 둘 중에 일단 낙엽수림, 그치? 낙엽수림과 침엽수림 중에선 침엽수림 이렇게 이해돼요? 그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해하셨다면 바로 밑에 볼게요. 적었죠?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쉬우니까. 이거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도 설명은 안 할 수는 없으니 하는 겁니다. 이제 설명할 건 수직분포입니다. 수직분포는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의 고도에 따른, 거기 밑줄 칠게요. 특정 지역에서의 고도 밑줄. 자, 고도, 높낮이죠? 여러분들 높낮이를 구분하기 위한 좋은 지역은 평지일까 산일까? 산, 평지는 높낮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수직분포에 대한 예시로는 항상 산이 나옵니다. 산이라고 적어줄게요. 산. 한비야 적고 있어요? 네, 산. 화이팅! 반대는 연기인가? 농담입니다. 자, 여기 고도에 따른 얘네들의 수직분포를 보시면 자, 간단해요. 상록 화렵수림, 낙엽 화렵수림, 침엽수림, 관목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일단 상록 화렵수림, 상록 항상 푸르른 거야. 되세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낙엽 화렵수림, 단풍 지는 애들. 되세요? 그러면 얘보단 얘가 추위에 잘 견디는 애지. 쉽게 얘기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낮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잘 적응한 애들이 더 위에 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낙엽수림보단 침엽수림이 더 추위에 강하고, 관목대는 왜 맨 꼭대기에 있느냐? 보통 진짜 높은 산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나무들 자라는 거 보면 되게 키가 커, 작아요. 되게 작아. 알겠지? 그게 관목대예요. 우리 관목대 저번에도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보통 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하나 있고 여기서 벽가지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큰 나무들이에요. 근데 관목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나무들 중에 가로수 이런 데들 좀 보면은 이 큰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벽가지가 바로 있는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풀이 이렇게 울창하게 생기는 애들, 키가 작은 애들, 이런 게 관목대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시험 빨리 끝난 학생들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외우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 2m 이하거든? 보통 작아. 알겠죠? 그래서 한자로는 얘가 이제 나무 목자예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관찰하기 좋다.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관찰하기 좋다. 이렇게. 알겠지?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 키 작으니까 내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그럼 외우기 쉽겠지? 까먹지 마세요. 왜냐면 또 나와. 얘다 천에서 또 나옵니다. 알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나 여기 원하는 건 상록, 낙엽, 침엽수림, 관목대 이 순으로 변한다. 그걸 원했는데 뜻에서 하나 쓰시고. 됐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손이 더워요? 내 앞에 시원해. 에어컨 켰어. 아, 졸려요? 정리가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천이입니다. 요거는 별표 3개, 아니 2개만 치자, 2개. 2개 칠게요, 별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평가원에서도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군집의 천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식물군집의 천입니다. 옆에다 적어줄게요. 식물군집. 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물군집이 변하는 그 양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천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좀 밑줄 칠게요. 군집의 종 구성 및 특성이 변화한다. 점 밑줄. 이게 천이에요. 천이가 끝나면 천삼이 됩니다. 농담이고요.
쓰지 마. 자, 그래서 1차 천이, 2차 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런 걸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불모지라고 하는 땅에서 얘네들이 식물이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요. 알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1차 천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토양이 완전히 없었던 불모지고 2차 천이 이렇게 얘기하면 토양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불모지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 천이부터 먼저 설명할 거고요. 1차 천이 이렇게 얘기하면 생물이 없고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불모지 처음 시작점이 뭐냐? 아예 토양이 없었던 지점.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느냐? 뭐 예를 들어 암석이 있는 암석지대. 아니면 무언가 생물이 있었더라도 용암이 한번 쫙 흐르잖아? 그럼 용암이 흐르면 거기는 리셋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용암이 흐른 지역, 용암지대. 암석지대, 용암지대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물의 흔적이 싹 사라져요. 그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1차 천이 중 건성천이가 됩니다. 건성의 건자는 말을 건자고요. 습자는 당연히 습할 습자죠. 얘는 묵은 덩이에서 시작, 얘는 마른 땅에서 시작. 이렇게.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건성천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성천이의 과정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원래 불모지가 있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암석이나 용암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토양이 없는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시작이에요. 됐어요? 도영이 듣고 있어요? 네. 화이팅. 그러면 자, 간단해요. 토양이 이제 쌓일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토양이 차차 쌓이게 되면 토양이 적은 상태부터 점점 늘어나겠지.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 볼 때 키 큰 애들과 키 작은 애들 중 누가 먼저 자리 잡을까? 키 작은 애들, 키 큰 애들은 뿌리까지 깊게 들어가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근데 토양이 적으면 키 작은 애들부터 자리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 시작 지점엔 토양이 아예 없죠. 그럼 누군가가 자리 잡아서 토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 누군가가 누구냐? 지의류예요. 됐어요? 지의류. 지의류 내가 저번 시간에 2번이나 했지. 기억나요? 첫 번째 지의류는 상리공생관계. 두 번째 지표조. 세 번째 설명할 때 내가 이거 설명했습니다. 1차 천이 중 건성천이의 개척자로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그럼 지의류는 여기다 쓰면 돼요. 개척자는 지의류다. 되세요? 여러분들 하단부에 개척자라는 개념 있죠? 개척자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천이를 시작하는 종이에요. 시작하는 생물종. 이게 개척자입니다. 처음 자리 잡은 놈들. 개척한 거야. 얘네들은 그럼 자리 잡아서 뭐합니까? 방금 얘기했지. 토양을 만들어준다고. 얘네가 자리 잡으면 토양화 작업을 일으킵니다. 토양화. 지의류가 자리 잡아야 토양화가 일어납니다. 되세요? 뭐 바위가 조금 침식된다든가 이런 작용을 쟤네들이 활발하게 일으켜서 토양화가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토양화가 되잖아? 그러면 지의류와 같이 누가 자리 잡느냐? 이끼가 먼저 자리 잡아요. 되세요? 근데 이끼류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토양화 너무 졸려요. 화이팅! 잘 쓰고 있어요? 여기 건성천이. 건성천이라고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요. 화이팅! 힘들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안 돼. 이렇게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막 나가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곤해. 자, 볼게요. 그 다음 이끼류 다음에 뭐가 작용하느냐? 이제부터는 자, 봐봐. 나무와 풀 중에 뭐가 먼저 자리 잡을까? 풀떼기, 그치? 풀떼기가 뿌리를 얕게 심어도 자랄 수 있잖아. 그래서 먼저 자리 잡는 게 초원입니다. 그래서 초원. 초원은 초본류가 우점한 그런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나무 중에서도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중에 누구 먼저? 작은 놈. 아까 작은 놈 했잖아. 누구? 관목. 그치. 그래서 관목님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관목님. 되세요? 쉽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다음이 중요한데 요거는 내신에서 왜 그럴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목림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순서를 써줄게요. 양수림 다음에, 그 다음에 호남림 다음에, 그 다음에 음수림입니다. 너무 대충 썼나?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이런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세요? 그럼 얘네가 왜 이런 순을 거치는가 그거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이거예요. 자부방 지유류에서 관목림까지 이렇게 진행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환경 요인은 뭘까? 뭐 때문에 이런 순으로 작용한다고 했지? 1번 빛, 2번 물, 3번 온도, 4번 토양. 뭐야? 토, 양.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토양입니다. 토양. 토양이 누적됨에 따라 키 큰 놈들이 잘 잡는 거야. 됐어요? 토양이라고 토양. 알겠지? 졸려요? 파이팅! 좀만. 이거 하나 하고, 이거 문제풀이만 하나 하고 쉴게. 좀만 힘내요. 파이팅! 어떻게, 뭐, 내가 먹자면 커피라도 줄까? 미안합니다. 자, 볼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되느냐? 먼저 쓸게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빛입니다. 빛. 그럼 빛이 어떤 요인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가? 그거 설명해 줄게요. 자, 봐. 이게 땅이야. 알겠죠? 먼저 관목림이 자리 잡을 때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관목림을 흰색으로 표현할게요. 키 작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관목림이야. 관목림이 자리 잡아요. 이렇게 키 작은 애들이. 근데 키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이후에 얘네들이 자리 잡을 때보단 이 빛이 토양에 잘 도달할까 안 할까? 듬성듬성 잘하잖아. 하겠어 안 하겠어? 잘 하지 않을까? CPU로 잘 빛이 도달한다고. 빛이 잘 도달한다고. 키가 작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빛이 도달하면 여기 땅속에는 양수와 음수종자가 다 있다 쳐봐요. 그럼 누가 자라기 용이하겠어? 양수종자와 음수종자 중에. 양수. 왜? 빛이 토양을 잘 내리쬐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자리 잡는 게 양수입니다. 양수가 이렇게 키가 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수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양수림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키가 크고 동시에 또 이렇게 우거져. 막 이렇게 커져. 그러면 이제 이 밑에는 햇빛이 잘 도달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이제 그늘이 생겨요. 이제 그늘이 생기는 그늘. 그럼 그늘에서 잘 자라는 애가 이제 누구야? 음수. 그치?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음수가 막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수를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음수가 막 크면 얘네랑 키가 비슷해질 거야. 이렇게 된 상태가 뭐냐? 혼합림입니다. 혼합림. 그래서 그러다가 얘네가 역전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수들이 이 맨 상단부를 차지하고요. 밑에는 다 그늘이 돼. 근데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봤죠? 아까 우리 1번인가 봤잖아. 양지식물의 경우에는 음지에서 잘 자라 못 자라. 못 자란다고 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많이 사라져.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무조건 마지막에 남는 생물종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음수림입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극상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래서 빛의 요인에 따라서 빛이 잘 들었을 때 양수 먼저 자라고 양수가 그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음수가 자라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하단부에 개척자 말고 극상도 있죠? 극상에다 좀 적어줄게요. 극상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천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천이의 마지막 단계. 이게 극상. 그러니까 천이 다 지나가고서 내가 숲을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상에서 바라봤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발달한 그런 상태, 바로 극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1차건 2차천이건 건성이건 습성천이건 숲의 마지막 단계, 군집 천위의 마지막 단계는 무조건적으로 음수림이에요. 그래서 극상 이꼴 음수림이야, 무조건.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세요. 극상은 무조건 음수림입니다. 무조건 음수림. 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처음에 토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빛의 요인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뭐 유전까지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껌 심기죠. 식은 주먹기지. 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습성천입니다. 습성천이는 뭐냐? 물웅덩이에서 시작이에요. 이런 물웅덩이, 빈영양호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호수나 연못이에요. 아, 물론 되게 큰 호수나 되게 큰 연못은 그냥 호수 연못으로 남아있겠지. 근데 작은 호수나 작은 연못, 그런 물웅덩이들은 얘네들이 채워지면서 토양을 채울 겁니다. 그 과정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밑에도 그림에 나와 있지만 습성천이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빈영양호 다음에 부영양호입니다. 빈부 이렇게 들으면 빈부격차 생각하면 돼요. 빈, 가난할 빈. 뭐가 가난하냐? 영양염류가 적다. 부, 뭐가 부유하냐? 영양염류가 많다. 영양염류라고 한다면 뭐 인, 질소 이런 물질들이 풍부해진 상태가 얘예요. 예를 들면 물웅덩이가 있는데 계절이 계속 진행함에 따라 여기에 낙엽도 쌓이겠고 동물 사체 등도 쌓이겠고 그러면서 여기에 부유해집니다. 영양염류가. 됐습니까? 그 상태가 부영양호예요. 됐어요? 그러다가 이런 애들이 계속 쌓이잖아? 이제 얘네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늪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습원이라고 해요. 습원. 습원. 그래서 이 습원이 토양을 완전히 다 채우게 되면 이제 초원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습성천이에서 토양을 만들어주는 지으류는 먼저 올 필요가 있을까? 개척자로 올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않아?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굳이 지으류가 먼저 올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습성천이에서의 개척자는 여기는 지으류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 뭘로 개척자를 설명하느냐? 초원이라고 많이 해요. 초본류라고 설명해요. 초본류. 초본이라고 쓸게요. 되세요? 풀떼기가 먼저 자리 잡는 거야. 되세요? 습원은 아닌가요? 부영양호는 아닌가요? 자, 개척자 정의 자체가 생물이에요, 생물. 천이 시작하는 생물. 알겠지? 그래서 습성천이의 개척자는 초본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이게 다야. 됐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1차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천이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2차천이. 여러분들 바로 하단부 보시면 2차천이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2차천이. 2차천이는 어떤 느낌일까? 라고 한다면 거기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줄이 중요할 것 같네요. 기존의 식물 군집이 있던 곳 밑줄.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토양도 남아있고 생물의 흔적도 남아있고 얘도 리셋되는 거야. 근데 리셋은 되되 토양도 남은 채, 식물 흔적도 남아있는 채로 리셋이 됩니다. 그런 리셋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예가 산불이 일어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과록하는 산불, 산사태라고 적어줄게요. 산불, 산사태. 생각을 해봐. 산불 났어. 다 타지. 다 타서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식물 뿌리나 토양은 남아있다고. 산사태도 마찬가지. 무너지는데 무너져도 토양은 남아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천이의 시작을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지으류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토양이 이미 남아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리 잡는 애가 누구냐? 맨 마지막이죠. 누가 개척자냐? 라고 한다면 얘도 초본이 개척자입니다. 됐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2차 천이는
토양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원. 그 다음에 뒤는 똑같아. 관목림, 양수림, 혼남림, 음수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천이든 간에 마지막은 음수림이라고. 어떤 천이 간에 요 마지막 끄트머리는 똑같아요. 안정화가 된 상태가 얘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별거 어려운 거 없죠? 문제 하나만 딱 풀고 마무리 이거 하나 적자. 미안. 그럼 봐봐. 2차 천위의 경우 잘 봐봐. 지유류가 안 와도 되지. 그러면 극상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빠를까 느릴까? 빨라요, 그치? 쟤보다 빨라.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빠릅니다. 진행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저기 1차 천위의 경우는 진행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죠? 이렇게. 쉽죠? 딱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그 숙제 중에 내가 안 풀지 말라고 한 거, 뭐 여러분들 다 안 풀긴 했지만, 자, 177페이지 5번. 177에 5번 하나만 풀고 쉴게요. 숙제 없는 사람. 같이 볼까요? 빨리 보고 시작. 안 어렵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후. 산불 동그라미 칠게요. 산불. 산불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만들어지면 1차 천이가 돼, 2차 천이가 돼. 2차, 그치? 그래서 얘는 2차 천이의 원입니다. 2차 천이라고 적어줄게요. 천이 과정의 일부 나타낸 거고요. A부터 E는 관, 양, 초, 혼 중에 하나래요. 그렇구나. 1과 2 중 한 지점에서 산불이 일어났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끄트머리부터 볼까? 무조건 마지막은 안정화가 된다면 맨 마지막 극상은 뭐? 음수림, 그치? 그럼 음수림 자리 잡기 전에 양수림, 혼남림, 음수림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간단하지? 그리고 이런 키 큰 나무들 말고 A를 보자면 키 작은 나무가 얘네보다 먼저 자리 잡았겠지. 도영아! 네, 화이팅! 그럼 여기 있는 A는 뭘까요? 관목님, 그치? 그럼 다 했네. 자, 봐봐. 관, 양, 혼, 다 썼어. 관, 양, 혼, 다 썼어. 이제 남는 거 뭐야? 초원, 그치? 그래서 그 초원이 다리는 100만 원짜리, 미안합니다. 그 슬픈 영화를. 자, 봐봐. 그래서 C 남잖아, C. C가 이제 초원. 끝. 됐어요? 그러면 봐봐. A, B는 관, 양이 되는 거예요. 관, 양. 이렇게. 그럼 왜 양에서 갑자기 초가 됐을까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난 거야? 그치, 산불. 여기서 불 난 거예요, 불. 끝.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양수림까지 왔는데 얘는 극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극상은 음수림이면 무조건. 알겠죠? 얘는 그냥 천이가 마지막 안정된 상태까지 못 도달한 상태에서 다시 리셋이 됐을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볼게요. 기억. 2에서 산불이냐? 아니, 1. 땡. 니은, C는 초원이냐? 맞죠?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영향을 준 비생물적 요인으로 빛이 있다. 맞죠? 빛이 여기서 점점 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수림이 자리 잡는 과정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완성! 다음은 그래서 느드고요.